전설적인 억망장자 투자자가 갑자기 포트폴리오에 있던 은행주를 거의 전량 매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자금을 들고 어디로 갔느냐? 특정 AI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비중을 무려 200%나 늘렸죠. 네, 정말 흥미로운 자본의 이동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극단적인 방향 전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아, 좋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이동하는 걸 추적하다 보면요. 단순한 주가 등락을 넘어서 한 시대의 구조적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돈 많은 억만장자의 장바구니로 훔쳐보자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피벗 이면에 숨겨진 거시경제적 통찰, 그리고 현재 AI 산업의 가장 치명적인 병목 현상인 메모리 부족 사태를 완벽하게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오늘 다루게 될 이 투자자의 움직임은 단순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그 글로벌 경제 밑바탕에 깔린 인플레이션 우려나 금리 변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AI 인프라의 현실을 아주 냉혹하게 꿰뚫고 있죠. 출근길 차 안에서든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를 준비하는 책상 앞에서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요.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단숨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대체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선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그 무게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어팔로사 매니지먼트의 수장 데이비드 테퍼죠. 맞아요. NFL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구던주 로더 유명한 분이잖아요. 투자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1993년에 펀드를 출범한 이후로 연평균 총수익률이 무려 28%입니다. 매년 28%씩 복리로 불어났다는 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게다가 2025년 말 기준으로 운용 자산이 69억 달러를 넘겼어요. 한화로 수조원 단위니까요. 이런 엄청난 자본을 굴리는 사람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는 당연히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분이 시장의 판도를 기가 막히게 읽어낸 굵직한 베팅들이 꽤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그때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죠. 네, 모두가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거라고 두려워할 때였는데 테퍼는 정부가 주요 은행들을 파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폭락한 부실 은행 부채를 대거 매입했었고요. 정확합니다. 결과는 엄청난 수익이었죠. 그리고 2010년 후반에는 그 유명한 발언도 남겼잖아요. 연준과 맞서지 마라. 미국의 양적 완화 기조가 주가를 무섭게 끌어올릴 거라는 걸 가장 먼저 간파했던 거군요. 네,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에 거시적 맥락을 읽고 과감하게 자본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감각을 가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그런 엄청난 통찰력을 가진 테퍼가 2025년 하반기에 아주 흥미로운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3분기에 지역은행주들을 말 그대로 쓸어 담았거든요. 네, 포트폴리오를 보면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코메리카, 웨스턴 얼라이언스,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 자이언스뱅 코퍼레이션, 키코프 같은 중견은행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죠. 도대체 왜 샀던 돈가요? 그 논리가 궁금한데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당시의 시장 환경입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팽배해 있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한테 무조건 좋은 환경이 되는 건가요?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익률 곡선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금융 용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직관적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돈을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내주며 그 차이를 먹는 거죠. 맞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초기에는 단기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조달 비용이 확 낮아집니다. 그런데 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예대맞은 폭이 커지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게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폭이 크게 확대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그린라이트가 켜진 거죠.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도 있었잖아요. 네, 규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은행들 간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즉 M&A가 일어날 거라는 계산까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테퍼가 샀던 코메리카는 나중에 다른 곳에 인수되기까지 했죠. 와, 이론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완벽하게 적중했네요. 이자 수익도 늘어나고 M&A 호재까지 터졌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그렇게 달콤한 상황이면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놀랍게도 어팔로사는 불과 몇 달 뒤인 4분기에 이 은행주 포지션들을 거의 전량 매각해버렸습니다. 네, 수익이 나자마자 싹 다 팔아버린 거죠. 왜 이렇게 빨리 파티장을 빠져나간 걸까요? 조금 더 들고 가도 좋았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개인 투자자들이 억만장자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테퍼가 일찍 떠난 이유는 아주 냉정해요. 첫 번째는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예전만큼 저렴하지 않았군요. 네, 다소 부담스러운 영역까지 높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시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라는 호재가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나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테퍼는 아주 깔끔하게 수익 실현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수익이 났으니 챙기고 나간다. 굳이 불확실한 리스크를 더 감수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기계적 판단이군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네요. 헤지펀드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호흡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한 시나리오에 따라 단기적으로 굴리는 전술적 트레이딩에 아주 능하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워런 버핏이나 데이비드 테퍼가 샀다는 뉴스만 보고 덥석 따라 사잖아요. 5년, 10년 들고 가야 할 대박 주식인 줄 알고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 3분기 매수, 4분기 전력 매도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미 차익을 챙기고 떠난 텅 빈 파티장에 홀로 남겨질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억만장자의 장바구니를 볼 때는 무슨 종목을 샀는지만 볼 게 아니라 왜 샀고 언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차가운 규칙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 맥락을 읽는 게 훨씬 중요하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주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나온 그 막대한 현금 뭉치가 도대체 어디로 향했느냐? 전통금융에서 돈을 뺀 어펄로사가 4분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AI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려버립니다. 무려 200%나 증량했죠. 전통산업에서 첨단 신경제로의 완벽한 자본 이동입니다. 수치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어팔로사가 보유한 마이크론 주식 같지만 약 4억 2,800만 달러에 달해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단숨에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확신이 담긴 배칭은 이번에도 무섭게 적중했습니다. 네, 2026년 들어서 연초 대비 36%가 올랐고요.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360%라는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죠. 물론 오늘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8.24% 하락해서 현재가 378.68달러를 기록 중이긴 합니다. 단기적 변동성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천문학적으로 오른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님, 대체 마이크론이 뭐길래 엔비디아나 AMD도 아니고 이 기업에 이런 거대한 베팅이 들어간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단순히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 하나를 샀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AI 시대라는 가장 거대한 골드러시 한복판에서 가장 확실한 곡괭이와 삽을 샀다고 보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금광 시대에 진짜 불을 거머쥔 사람들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라는 그 격언 말씀이시군요. 네, 마이크론이 현재 AI 산업에서 딱 그 도구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범용 메모리 개념을 넘어선 오래예요. 이제는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을 훈련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AI를 훈련시키는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금을 캐는 굴착기라면 마이크론의 메모리는 그 굴착기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 부품이라는 건가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GPU죠. 이 두뇌가 엄청난 속도로 연산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천재적인 두뇌가 아주 복잡하고 방대한 문제를 풀려면 수많은 책과 자료들을 잔뜩 펼쳐놓고 작업할 아주 넓은 책상이 필요합니다. 그 책상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론이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입니다. 이해가 단번에 되네요. GPU 칩 바로 위에 문자 그대로 바짝 붙어서 작동하는 그 메모리군요. 맞습니다. 수많은 파라미터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빠르게 꺼내 쓰는 역할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거죠. 두뇌가 아무리 아인슈타인급이라도 작업하는 책상이 초등학생용 책상처럼 비좁으면 책을 한 권씩 번갈아 펴야 하니까 일 처리가 엄청나게 느려질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천재적인 두뇌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필연적으로 거대한 책상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죠? AI라는 녀석은 학습을 거듭할수록 덩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처럼 정교해지기 위해 파라미터를 계속 추가하잖아요. 네. 게다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같은 멀티모달 데이터까지 처리해야 하고요. 네.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려면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넓고 튼튼한 책상이 끊임없이 필요해집니다. AI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수록 마이크론이 만드는 특수 디램 같은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게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병목 지점인 겁니다. 경제주간지 배런스의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다음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론의 전년 대비 매출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기업 매출이 1년 만에 2배 이상 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테퍼는 바로 이 거대한 구조적 병목에 4억 달러를 밀어 넣은 거군요. 네,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하는 완벽한 타이밍을 본 거죠. 그런데 세상이 완벽하기만 하고 위험이 제로인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이크론도 이렇게 미친 듯이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려고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죠. 미국 내 공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무려 2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적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천억 달러라니요? 한화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 아닙니까? 공장을 새로 짓고 최첨단 설비를 늘리는데 그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막대한 투자가 훗날 기업과 주주들에게 합리적인 수익으로 돌아올 것인가? AI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가 바로 이거군요. 무작정 박수만 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꾼 기술 혁신의 사이클에는 늘 과잉 투자의 어두운 그림자가 뒤따랐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글로벌 크로싱 같은 회사들이 광통신 케이블을 전 세계 바다 밑에 미친 듯이 깔았던 그 시절 말씀이시군요. 아주 정확한 예시입니다. 당시 기업들은 인터넷 트래픽 수요가 무한정 폭발할 거라고 맹신하고 엄청난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묻지마 투자를 이어갔고요. 하지만 최종 소비자들의 활용 속도나 기업의 비즈니스 수익화 속도가 그 인프라 구축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인프라 기업이 파산하고 투자자들은 끔찍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물론 그 과잉 인프라 덕분에 훗날 모바일 혁명이 가능했던 건 사실이지만요. 사회 전체로 보면 축복이었지만 당장 그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댔던 주주들은 뼈아픈 손실을 겪어야 했죠. 지금의 AI 투자자들은 마이크론의 이 2천억 달러짜리 거대한 베팅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닷컴 버블의 사태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극도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포인트네요. 인류 발전을 위해서는 최첨단 메모리가 쫙 깔리는 게 좋겠지만 내 돈을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투자금 이상으로 돈을 못 벌면 그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런 막대한 투자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재 마이크론의 기업 가치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지난 1년 새에 주가가 360%나 올랐으니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착시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재 마이크론은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포워드 PE 기준 약 1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2배요? 요즘 잘 나가는 AI 기업들은 선행 PE가 40배, 50배를 우습게 넘어가잖아요. 12배만 고평가는커녕 너무 저렴해서 박앤세일처럼 보이는데요. 당장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완벽한 저평가 가치주처럼 보이죠. 단기적으로는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이 극도로 제한적이라 부르는 게 값인 셀러지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니까요. 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반도체 산업의 본질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본질적으로 전형적인 주기적 상품 플레이어라는 사실입니다. 주기적 상품 플레이어라는 건 사이클을 심하게 탄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한번 플랫폼을 구축하면 마진율이 높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본질적으로 원자재와 비슷해요. 수요와 공급의 미세한 불균형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극도로 심하게 요동칩니다. 만약 현재 예측되는 AI 소프트웨어 수요가 기대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디게 성장한다면 생산 능력을 늘려서 시장에 HBM 메모리가 쏟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이 달콤한 호황이 순식간에 공급 과잉으로 돌변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PE 10배라는 숫자는 저렴한 것이 아니라 언제 이익이 꺾일지 모른다는 시장의 공포가 반영된 숫자일 수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지난 1년간 360%나 선반영되어 올랐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심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맹목적인 장밋빛 낙관보다는 신중하고 냉철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네요. 네, 표면적인 숫자 뒤에 숨은 리스크를 읽어내야 합니다. 12배라는 숫자에 이면에 그런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었군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흐름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데이비드 테퍼라는 억만장자의 대담한 포트폴리오 피벗은 단순히 금리가 내려가니까 은행주를 단타 쳤다거나 AI가 뜬다니까 반도체 주식을 샀다는 식의 단편적인 뉴스가 결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이것은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자본이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그리고 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이 스마트폰 중심의 구경제를 넘어 AI 산업 전체의 목을 조르고 있는 진짜 병목 현상인 메모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한 하드웨어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는 점. 그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본의 거대한 흐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테퍼의 자본은 다음 시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향해 정확히 흘러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의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겉핥기식으로 따라하는 것은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어제 산 주식을 내일 던질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알 길이 없으니까요. 네, 중요한 것은 종목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자본을 그토록 과감하게 움직이는지 그 기저에 깔린 거시적인 맥락과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스스로 읽어내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의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비즈니스 시각에 그런 단단한 힘을 길러주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좋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이 무거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을 비롯한 수많은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메모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만약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AI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 수요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일시적으로라도 둔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대한 하드웨어 투자붐은 과연 그 막대한 청구서를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 혁신의 초입에 서서 황금빛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역대 가장 비싸고 화려하게 지어진 롤러코스터의 아찔한 곡태기를 향해 눈을 가린 채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당신의 책상 앞에서 혹은 퇴근길 차 안에서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그 이면에 도사린 서늘한 위험성에 대해 스스로 한번 깊이 고민